무협 판타지 소설 읽어주는 여자와 남자, 천세보입니다. 천세보, 천세보.天地震撼的强者摇撼，如今我站立在巅峰之巅，未曾见过的招式盛开绽放，天下无双的王座属于我。流转的岁月如江河停歇，黎明的光芒划破长空，破风追擂踏影而行。 천세보 일부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뭐야? 이 기분은 생전 처음 느끼는 기묘한 기분에 진반소는 가슴이 죄어왔다. 일체 감정이 일지 않는 냉막하기 그지없는 진반소였지만 지금은 불안과 당혹이 교차하는 가운데 신경이 탱탱하게 곤두서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처음 겪는 낯선 심사에 진반소의 뇌리에는 여러 감정들이 막연하면서도 복잡하게 뒤엉키며 피어올랐다. 당혹과 불안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반소는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울림을. 진반소의 뇌리에서 불안과 긴장이 엷어지면서 그 울림은 더욱 분명해졌다. 일순 하나의 성광이 그의 의식을 꿰뚫었다. 단검. 그래, 맞아. 단검이 울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언제부터였는지 가슴에 품고 있는 그의 단검이 묘한 기운을 품어내고 있었고 그 기운과 그의 마음이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왜 이럴까? 귀천이라고 했던가? 귀천이. 왜? 일이 요동치나? 진반소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요동치는 단검에 사로잡힌 채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던 진반소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야에 한 사내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었을까? 사내는 주변 배경으로부터 도드라진 느낌으로 그림같이 서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중원인과는 다른 복색 때문일까? 사내의 주위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사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반소를 지켜보고 있었던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선으로 진반소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든 진반소와 시선이 만나자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요동치는 단검에 정신이 나간 것일까? 진반소는 멍하니 멀어져가는 사내를 바라보다가 흠칫 정신이 들어 사내를 놓칠세라 사내가 움직인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달리는 진반소의 눈에 사내의 뒷모습이 보인다 싶은 순간 사내의 모습이 사라졌다. 빠르다. 표적이 사라지자 진반소의 살수호는 본능적으로 상황에 반응하였고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날고 있었다. 의식을 끊고 초감각에 의지한 채 달리는 진반소의 시야에 다시 사내는 모습을 드러냈다. 사내는 어느새 상당히 먼 거리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정말 빠르다. 천천히 걷는데 나는 전력 질주해야 하다니. 진반소는 사내를 또 놓칠세라 전력을 다해 그의 뒤를 쫓아 몸을 날렸다. 그러나 진반소가 사내가 있던 곳에 다다랐을 때 사내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몸에 밴 살수의 습관으로 순간 주위를 훑어보는 진반소의 시야에 한 주루가 들어왔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주루는 한산하였다. 내 은신수를 뚫고 초감각으로 따라붙는 걸 보니 자네는 꽤 솜씨가 좋은 살수인 것 같군. 다가와 탁자 앞에 선 진반소를 향해 사내가 말을 건넸다. 그리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게. 냉막 뒤로 긴장을 감추며 진반소가 자리에 앉자 사내는 진반소에게서 풍겨나오는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듯 너스레를 떨었다. 이렇게 빨리 나를 따라붙는 걸 보면 자네는 아마도 중원 제일 살수 영호일검일 것 같군. 살수가 몸을 드러냈으니 살이는 없다고 치고 차나 한잔 하게나. 사내가 다가오는 점소이에게 흘깃 눈길을 날렸다. 불초는 영호일검 맞소. 대협의 고명을 여쭤봐도 되겠소? 나 말인가?
사내는 공연히 뜸을 들이며 거드름을 피웠다. 나는 거울여사 복한단이라 하네. 중원에서는 나를 해동일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존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 아무거나 편한 대로 부르게. 아, 무존. 말로만 듣던 해동의 최고 무당, 해동 제1무가 눈앞에 나타나단. 강호에 지존 삼성이 있다면 대막 밀교에 마존이 있고 해동 무교에 무존이 있어 서로 무공의 고하를 가를 수 없다고 하는 무림의 전설. 냉혹한 진반소의 눈빛이 흥분과 경외로 흔들렸다가 짧은 순간 다시 냉막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무존 어르신. 후배가 배움이 짧아 결례가 컸습니다. 진반소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한 주먹을 감싸주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 아닐세. 초면 신 겁니까? 아마도. 애매한 복한단의 대답에 진반소가 응수할 말을 찾지 못하고 뜨악한 눈빛으로 복한단을 쏘아보았다. 복한단은 진반소의 눈빛이 부담스러웠는지 얼른 말을 이었다. 어쩌면 혼유가 귀천을 불렀다고 해야 맞겠지? 예. 혼유. 귀천.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진반소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자네 품에 지니고 있는 단검 말이네. 그 단검이 자네를 이끌고 온 것이니까. 아, 내 단검을 어르신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혼유는 또 무엇이고 어디에서 부르고 있단 말입니까?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진반소의 질문에 복한다는 대답을 미룬 채 진반소의 놀람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자네가 품고 있는 그 단검의 이름은 귀천이라 하네. 우리 해동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구신물이지. 혼유라는 방울과 짝을 이루어 최상승 접신수를 펼치게 해준다네. 귀천이 잡기와 사령을 다스리고 주인을 지키는 데에 영험하다면 혼유는 강한 심과 영을 소환하고 소통하는 힘이 있다네. 특히 자네같이 맑은 식이 귀천과 신검합일이 되면 대라신선이 온다 해도 자네를 어찌 해볼 수 없을게야? 아, 그 혼유를 지금 내가 지니고 있네. 그래서 자네가 지니고 있는 귀천이 자네를 이곳으로 이끌고 온 게야? 아, 그래서 그토록 귀천이. 진반소의 감탄에 복한다는 잠시 여유를 가진 후 화제를 돌렸다. 귀천이 뭔지도 모르는 자네가 어떤 연유로 귀천을 갖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군. 아, 네, 어르신. 귀천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호. 그런가? 그럼 자네에게 귀천을 빌려준 이는 누구인가? 황씨성을 쓰는 천세보 총관입니다. 천세보 총관. 진반소의 대답이 뜻밖이라는 듯 복한다는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며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맞습니다. 재차 확인하는 진반소의 대답에 복한다는 갸우뚱 기울였던 고개를 바로 하며 나직이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을 뇌까렸다. 그럼 그자가 영환도사의 전인이란 말인가? 20년 전 천세보와 얽힌 영환도사의 사연. 진반소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복한단의 혼잣말이 궁금하였다. 그러나 뭐라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바로 묻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빙 돌려 떠보는 질문을 날렸다. 어르신, 해동 신물인 귀천이 무슨 연유로 해동 땅을 떠났나요? 아, 그건. 복한단의 시선이 허공으로 옮겨지며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귀천과 혼유, 모두 해동 제1무이셨던 나의 사부께서 갖고 계셨네. 그런데 20년 전 사부의 친구이신 영환도사가 귀천을 빌려갔다네. 진반소는 어두워지는 복한단의 안색을 조심스레 살폈다. 아무리 친구라 해도 문중의 신물을 함부로 내어주다니요.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면서요. 복한단은 심경이 착잡해지는지 탄식으로 대답을 시작하였다. 휴, 맞는 말이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일문이 신물을 사사로운 친분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이지.
나의 사부께서 영환도사에게 귀천을 빌려준 까닭은 우리 해동에 전해오는 한 가지 신탁 때문이었네. 신탁이요? 무슨 신탁입니까? 우리 해동은 중원에서 나타날 초인의 인가에 관여하게 된다는 신탁일세. 아, 귀천을 초인의 길을 준비하는 데에 쓸 거라는 영환도사의 간청에 나의 사부는 신탁을 거역할 수 없었다네. 그런데 일이 꼬였지. 알다시피 귀천을 빌려간 영환도사는 갑자기 자결하였고 귀천의 행방은 오리무중으로 사라졌네. 아, 네, 그랬군요. 자네 말을 들으니 황 총관은 영환도사의 전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귀신도 모르게 벌어졌단 말인가? 참으로 괴이하군. 예. 귀신도 모른다니요? 영환도사가 죽은 후 나의 사부는 귀천의 소재를 백방으로 알아봤다네. 그런데 어떤 소식도 접할 수 없었네. 우리 해동이 접신하는 신들조차도 영환도사의 전인에 대해서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 아, 네. 정말 괴이하고도 괴이한 일이야? 휴. 복환단의 눈빛이 더욱 흐려지며 그의 입에서 고심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천세보 총관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일 텐데 어떻게 그런 자의 정체를 귀신도 속였던 것인지. 영환도사와 황 총관의 심계는 괴이하고도 괴이하구만. 복환단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고심에 빠지는 복환단의 모습에 뭔가 일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 진반소가 조심스레 복환단의 눈치를 살폈다. 그럼 어르신께서는 귀천의 행방을 찾기 위해 중원 땅에 직접 출도하신 건가요? 그건 아닐세. 내가 중원 땅을 밟게 된 이유는 우리 해동의 신탁 때문일세. 예. 신탁이요. 신탁은 사부께서 이미 이루셨잖아요. 글쎄. 나의 사부께서 신탁의 뜻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네. 어쩌면 영환도사의 간청과 설득에 넘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네. 만약 사부께서 신탁의 뜻을 오해했다면 신탁의 실현 의무는 의당 나에게 넘어올 거고. 아,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혼유의 기운이 심상치 않더구만. 나는 몹시 신경이 거슬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모시는 신이 나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네. 무슨 소식을요? 지금 중원에서 봉인이 해제되었으며 곧 봉인 해제인이 소림해서 초인을 인가할 물건을 손에 넣을 거라고. 진반소는 뭔가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에 빠지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그럼 내가 곧 만날 인물이 바로 그 봉인 해제인이란 말인가?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그자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충격 속에 가물거리는 의식 너머로 아련하게 복환단의 말이 진반소의 귀전을 울렸다. 나는 신탁의 뜻을 혼유에게 맡기고 혼유에 이끌려 중원 땅을 밟게 된 것이라네.